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곡물성 기름을 많이 먹으면 왜 몸이 아플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좀 과하게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오메가6를 함유하고 있는 곡물성 기름입니다. 왜 많이 먹었을 때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장 건강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로 넘어와서 오메가3에 대한 섭취와 오메가6에 대한 섭취 비율이 많이 틀어졌죠. 보통 오메가3를 한 개 정도 먹는다고 치면 이 오메가6를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 정도까지 섭취를 해줘야 비율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 식단이 오메가3를 1개 먹었다면 이 오메가6를 16개에서 거의 20개가량 먹는다라는 이 연구 결과들이나 이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된 것들을 먹게 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염증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오메가6 안에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라키돈산이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물질인 프록스타글라딘과 류코트리엔의 전구체로 사용이 되면서 염증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유발이 되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피부염들이나 알레르기, 천식 등의 질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악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6는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켜서 혈전 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전 형성이 증가가 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손상을 시키게 돼버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맥경화, 이런 죽상경화증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들과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이 산화가 쉽게 되는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틀어지면서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6를 내가 조절해서 먹어야지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기름을 조금 멀리 해야 될까, 혹은 어떠한 기름을 적정히 먹어야 될까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가장 많이 쓰는 기름, 저는 5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인데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 5가지 기름 안에 오메가6 함량이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해바라기 오일에서는요, 무려 71%가 오메가6 지방산이고요. 포도씨유에는 69.6%, 옥수수 기름에는 57%, 콩기름과 모카씨유에는 54%, 카놀라유에는 21%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있죠. 특히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핵산이라고 하는 용매제를, 화학적인 용매제를 써서 되도록이면 적절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강한 열을 가했을 때 요리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 기름을 드실 때에는 오메가3의 섭취를 평균으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염증성 인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과하게 먹다 보면은 건강의 균형추가 틀어지게 돼버리는데, 이 균형추가 틀어지게 돼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장 속에서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메가6를 과다하게 먹었을 때에는 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대장염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거나 장벽이 투과가 되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현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왜냐면은요, 거트 마이크롭스, 내장 미생물에 발표된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와 캘리포니아대 네이비드 캠퍼스의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오메가6에 함유되어 있는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장염을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지? 이 리놀레산 성분으로 몸이 가득 차게 돼버리면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얘기하는 이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감소를 시켜준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리놀레산은 HNF4A로 알려진 단백질과 결합을 잘한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리놀레산이 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장내, 장벽이 약해져서 독소가 체내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의 유발이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나 대장염의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이 결과들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합성하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균형 잡힌 식단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염증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선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탑2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 생선으로 얘기하는 고등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연어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견과류 쪽으로 시선을 좀 한번 옮겨보면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챙겨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조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해조류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다시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평상시에 즐겨 드시는 이런 해조류들을 같이 드셔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기름을 과하게 드신다고요? 오메가6의 섭취가 너무 높았을 때에는 인체 내에 염증이 높아지거나 혹은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장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꼭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부터 균형 잡힌 식습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